밤의 장막이 서울의 하늘을 덮고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거대한 꽃잎처럼 반짝였다. 남산타워는 멀리서도 그 존재감을 뽐내며 고요한 밤의 감시자처럼 서 있었다. 그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정확히는 국제미래기술연구소의 으리으리한 건물 뒤편,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골목에서 소년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19살. 이 거대한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소년이었다. 민준의 손에는 낡고 다른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의 유니폼은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수많은 밤을 거리와 함께 해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흙먼지가 작게 일었고 그의 마른 기침 소리는 밤의 정적을 미약하게 깨뜨렸다.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번쩍이는 광고판 아래 버려진 담배꽁초, 그리고 길바닥에 눌어붙은 이름 모를 얼룩들, 그것들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는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낮게 머물렀다. 땅바닥, 먼지, 그리고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고급 승용차에 번쩍이는 바퀴, 비싼 구두를 신은 연구원들의 바쁜 걸음. 그들은 민준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투명한 존재였다. 거대한 첨단 기술의 요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 민준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꾸물거려?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의 공기를 갈랐다. 연구소 보안팀장 강태성이었다. 그의 번듯한 제복은 민준의 낡은 유니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강태성은 언제나 그랬듯 삐딱한 시선으로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곧 끝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불평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갈 뿐이었다. 젠장, 네가 할 일은 쓰레기 치우는 것뿐이야.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딱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강태성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껐다. 아, 맞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쓰레기가 나올 거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치워. 알았어. 특별한 쓰레기.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성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고는 연구소 안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사실 겉모습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바닥이 아닌, 때로는 저 멀리 보이는 연구소의 가장 높은 층을 향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기계와 숫자, 그리고 알 수 없는 회로에 대한 특별한 끌림을 느꼈다. 버려진 전자제품들을 주워와 분해하고 조립하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의 손은 낡은 빗자루를 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했다. 그의 찢어진 운동화 안에는 늘 닳고 다른 전자회로도가 접혀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꿈이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웠다. 가을의 끝자락,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듯한 싸늘한 공기가 민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그때였다. 연구소의 거대한 화물 출입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거대한 강철 상자가 지게채 실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상자는 폐기물 취급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강태성이 말한 특별한 쓰레기는 바로 저것인가. 민주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강철 상자를 응시했다. 상자는 평범한 폐기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검고 매끄러운 금속 질감은 흡사 미래에서 온 조각품 같았다. 그것은 지게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져 연구소 뒤편의 넓은 폐기물 보관 구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 상자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마치 살아있는 기계가 내는 소리처럼 작은 정의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들이 상자를 지키고 서 있었지만 그들은 민준에게는 그림자처럼 무심했다. 그들은 그를 그저 청소부로만 여겼으니까. 민준은 자신에게 할당된 청소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척하며 서서히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밤의 어둠이 그를 보호막처럼 감싸주었다. 상자 가까이 다가가자 진동은 더욱 강해졌다. 낮은 웅웅거림은 마치 고통받는 생명체의 신음 같았다. 민준은 상자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운 금속 표면 아래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LED 손전등을 꺼내 상자의 표면을 비추었다. 아무리 봐도 폐기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려 버린 듯한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의 일부 같았다. 상자의 한쪽 구석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디지털 패널이 박혀 있었다. 패널은 꺼져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패널을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패널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다. 마치 그를 알아본 듯이 그는 문득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을 느꼈다. 거대한 기계가 파괴되는 모습,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슬픈 눈동자. 그것은 너무나 짧고 강렬해서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이 기계와 이 알 수 없는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는 주변을 살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졸린 눈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이 폐기물 처리 구역은 연구소의 사각지대였다. 그는 재빨리 상자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며 빗자루의 손잡이 끝으로 패널 옆에 작은 틈새를 건드려 보았다. 아주 미세한 클릭 소리와 함께 패널이 살짝 열렸다. 안에는 몇 가닥의 전선과 복잡한 회로가 드러났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흔적이 역력했다. 민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얇은 툴킷을 꺼냈다. 이 툴킷은 그가 버려진 기계들을 고치면서 스스로 조합한 것이었다. 날카로운 핀셋과 작은 드라이버, 그리고 정밀한 전류 측정기까지. 그는 능숙한 손길로 패널 안의 전선들을 살폈다. 예상대로 주요 전원 공급 라인이 단절되어 있었다. 복잡한 회로의 핵심 부분이 고의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런 작업을 수없이 해본 경험이 있었다. 버려진 컴퓨터, 고장난 로봇 장난감, 심지어 폐기된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그는 고장난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손상된 전선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끊어진 회로를 임시로 이어붙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의 시선을 피하며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마지막 전선이 연결되자 패널에서 약한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꺼져 있던 패널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푸른색 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패널 중앙에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문자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는 패널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 순간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지더니 패널에 새로운 문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재가동 중, 시스템 복원 중,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유자 인증 필요, 연결 확인 중. 그는 숨을 들이켰다. 이 기계는 단순히 고장난 기계가 아니었다. 소유자 인증이라니.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강철 상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국제미래기술연구소에서 폐기물로 버려졌을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연구소 건물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강태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젠장, 이 녀석이 아직도 여기 있었어. 어서 치워.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강태성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강철 상자의 패널에서 갑자기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푸른빛은 순식간에 눈부신 흰색으로 변했고 상자 전체가 희미하게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경비원들과 강태성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패널에 떠있던 문자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기호와 함께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긴 문장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한 문장이었다. 식별 코드 일치, 생체 정보 확인 중. 마스터, 돌아오셨습니까? 마스터.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기계가 그를 마스터라고 부른다고 그의 머릿속에 아까 스쳐 지나갔던 파괴된 기계의 이미지, 슬픈 눈동자의 여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음들이 다시 한번 교차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순간 강태성이 소리쳤다. 당장 저 기계를 치워. 저건 폐기물이라고. 누가 감히 손댔어.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며 상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 발은 상자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튕겨나갔다. 강태성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민준은 상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상자의 패널은 이제 고정된 하나의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다. 액티브 대기 모드. 그것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상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상제에 닿는 순간 패널의 푸른빛이 다시 한번 강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찾았다. 드디어 나의 주인이자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유일한 희망.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상자가 직접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민준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빗자루질로 이어지는 평범한 삶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 정체불명의 기계와 함께 그의 숨겨진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성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 민준이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폐기물을 네가 만졌다고? 당장 저리 비켜. 저건 연구소 기밀이 담긴 폐기물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을 넘어선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무슨 짓을 해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듯했다. 민주는 상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진동과 따스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스터, 돌아오셨습니까? 라는 기계의 음성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 기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본 섬광 같은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이 기계가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팀장님, 이 기계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강태성이 아닌 여전히 푸른 빛을 바라고 있는 상자의 패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히읗소리만 내온 그냥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나대 강태성은 다시금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상자가 아닌 민준을 직접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자에서 갑자기 더욱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민준을 감쌌다. 강태성은 다시 한번 뒤로 튕겨나갔고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작게 신음했다. 망할. 이게 대체 무슨... 강태성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저 자식하고 저 기계를 잡아. 당장 2명의 경비원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으로 민준을 순식간에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민준에게 채 닿기도 전에 상자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이 그들의 눈을 강하게 비췄다. 경비원들은 갑자기 휘청거리며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그들의 통신 장치에서 치지직하는 강한 노이즈음이 들리더니 곧 모든 통신이 끊어졌다. 그들의 무정의에서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앞섰다. 이 기계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상자를 바라보았다. 패널의 푸른빛이 마치 그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는 듯 부드럽게 깜빡였다. 그때 연구소 건물 안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젠장, 경보가 울렸어. 누가 건물 시스템을 건드린 거야.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민주는 이대로 있다가는 붙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폐기물 컨테이너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구역,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허름한 담장이 보였다. 담장 너머는 복잡한 주택가였다. 내 말을 들어. 상자가 민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음성으로 말을 걸어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곳은 위험하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붙잡힐 것이다. 나를 가지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민주는 상자 쪽으로 더욱 몸을 기울였다. 어떻게 그는 속으로 되물었다. 내 몸의 하단부를 확인해라. 고정 장치가 해제되었다. 나를 들고 담장을 넘어라. 내가 길을 안내할 것이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상자의 하단을 살펴보았다. 육중해 보였던 강철 상자의 바닥에는 작은 바퀴들이 접혀져 있었고 그 바퀴들 위로 얇은 추진 장치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마치 드론의 프로펠러를 연상시키는 작은 장치들이었다. 민준이 손으로 만지자 바퀴들이 부드럽게 펼쳐졌다. 상자는 더 이상 육중한 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무게감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상자를 양손으로 들었다. 놀랍게도 그 육중해 보이던 상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내부의 추진 장치가 무게를 상쇄해주는 듯했다. 민주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담장을 향해 달렸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눈을 비비고 있었고 강태성은 무정의가 고장난 채
어쩔 줄 몰라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저 자식을 잡아놓치면 안 돼. 강태성의 절규가 뒤를 쫓아왔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담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어릴 적부터 도심의 좁고 어두운 골목을 수도 없이 누비며 단련된 몸이었다. 담장은 그의 키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는 상자를 끌어안은 채 주저없이 뛰어올랐다. 놀랍게도 상자에서 미세한 부양감이 느껴지면서 그의 몸이 더욱 가볍게 느껴졌다. 담장 위로 올라서자 상자의 패널에서 푸른빛이 빠르게 깜빡이며 한 방향을 지시했다.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라. 민주는 기계의 지시대로 몸을 돌려줬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강태성의 고함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골목은 복잡한 미로 같았다. 낡은 건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좁은 통로를 지나고 쓰레기 더미를 뛰어넘었다. 상자는 그의 머릿속에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2블록 전진. 왼쪽으로 꺾어라.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어라. 민주는 기계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연구소에서 단순히 폐기물 도난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기계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다. 네온. 대체 뭐야? 민주는 상자의 패널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다. 상자는 푸른빛을 잠시 멈추고 패널에 새로운 문장을 띄웠다. 나는 아스트라. 기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유닛. 아스트라. 민주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라는 단어에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프로메테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화 속 존재. 이 기계가 그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힘이나 지식을 담고 있다는 의미일까? 왜 나한테 온 거야? 왜 날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스트라의 패널에서 푸른빛이 다시 깜빡였다. 내 시스템에 입력된 생체 인식 데이터가 당신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문, 망막 스캔, 그리고 목소리 주파수가 모두 나의 유일한 마스터와 동일합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생체 인식 데이터, 나의 유일한 마스터.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범한 고아로 살아왔다. 버려진 아이였고 누구에게도 가족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없었다. 그는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자신을 마스터라고 부르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아니면 어떤 거대한 착각이거나 나는 마스터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나 치우는 민준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다. 아스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패널에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다. 기억 상실, 외부 충격에 의한 의식 봉인. 모든 데이터가 조각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핵심 코어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피가 나를 다시 깨웠습니다. 기억 상실 의식 봉인 피. 민주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상자를 만지다가 생긴 작은 상처에서 피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설마 그것 때문인가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는 말인가.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컨테이너 박스 건너편, 낡은 주택가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스트라의 패널이 갑자기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위험 감지. 접근 중. 숨어라.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다.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거대한 셰퍼드 한 마리가 나타났다.
녀석의 목에는 군용으로 보이는 인식표가 달려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녀석은 컹컹 짖으며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다가왔다. 도망쳐, 저게는 연구소의 추적견이다. 아스트라가 급박하게 외쳤다. 민주는 아스트라를 꽉 껴안았다. 셰퍼드는 컨테이너 박스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녀석의 날카로운 후각이 자신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품에 안겨있던 아스트라의 패널에서 갑자기 작은 빛이 발사되었다. 그 빛은 셰퍼드의 코를 향했고 녀석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빛은 셰퍼드의 뇌파를 잠시 혼란시키는 듯했다. 녀석은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비틀거리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쳐버렸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아스트라를 바라보았다. 네가 걔를 쫓아냈어. 간단한 뇌파 교란 장치입니다. 오직 경고용입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다른 추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든든한 동료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정체불명의 기계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민주는 물었다. 당신의 본능이 이끄는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의 모든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가장 안전한 곳. 그에게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 보호소를 전전하며 살아왔고 가끔은 버려진 상자 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아스트라가 생겼다. 이 기계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는 문득 어릴 적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주 희미한 기억이었다. 비가 쏟아지던 밤, 그는 낡은 천막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노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언젠가 너도 네 자리를 찾게 될 게다. 그 노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민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그래, 그곳이다. 민준은 결심했다. 그는 아스트라를 품에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그리고 자신과 같은 버려진 것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다. 도심 속에 잊혀진 공간, 낡은 전자제품들이 쌓여있던 재활용 센터. 그곳이라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아스트라가 말하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밤하늘 아래, 민주는 빗자루 대신 고대 문명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기계를 품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존재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뛰고 있었다. 국제 미래기술연구소의 그림자가 그를 쫓고 있었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미지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재활용 센터였다. 정확히는 재활용 센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버려진 전자제품과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폐기물 집합소에 가까웠다. 코에코에한 먼지와 쇠 냄새, 그리고 기름 찌든 내가 뒤섞여 민준의 코를 찔렀다.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고물을 분류했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고요해졌다. 가끔 떠도는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민주는 어릴 적 잠시 이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낡은 전자제품을 분해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이곳은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자신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 이곳에 버려진 물건들이 마치 자신과 동료인 양위로가 되었던 곳이었다. 그는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폐기물 컨테이너들 뒤에 숨겨진 낡은 판잣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어릴 적 자주 몸을 피하던 곳이었다. 판잣집은 비바람을 겨우 막아줄 뿐이었지만 그래도 사방이 뚫린 노상보다는 훨씬 나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판잣집 문을 열고 아스트라를 내려놓았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야. 민주는 아스트라의 패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스트라의 푸른빛이 약하게 깜빡였다. 안전도는 62%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어.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판잣집 안에는 그가 버리고 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공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공구 상자에서 얇은 작업용 장갑을 꺼내 꼈다. 그리고 아스트라의 패널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스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패널의 복잡한 회로도 같은 것을 띄웠다. 내부 시스템은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특정 주파수의 신호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코어에 접근해야 합니다. 코어,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떻게 접근하는데? 나의 외피는 최고 등급의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외피에는 수동 개방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마스터의 생체 인식 정보만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아스트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매끄러운 검은색 금속 외피에는 어떤 틈도, 어떤 이음새도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이어진 하나의 덩어리 같았다. 수동 개방 장치라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는 자신의 지문을 아스트라의 패널에 대어보았다. 아까처럼 푸른빛이 깜빡이더니 패널 한쪽 구석에 아주 미세한 홈이 나타났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홈이었다. 민주는 핀셋을 꺼내 그 홈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한쪽 면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안에서는 또 다른 복잡한 회로들과 함께 투명한 유리관 속에 푸른빛을 내는 작은 구슬이 보였다. 그것이 아스트라의 코어인 듯 했다. 코어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이게 내 코어구나. 민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구슬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포트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의 패널에 코어 옆에 숨겨진 작은 포트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포트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어디에 연결해야 할까? 민주는 난감했다. 그는 재활용 센터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낡은 전자제품들이 있었지만 아스트라의 특수 포트에 맞는 것은 없어 보였다. 그때 그의 눈에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고철 더미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서버 컴퓨터들이 버려져 있었다. 민주는 어릴 적부터 그런 고물들을 수없이 분해하고 조립해왔다.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 가장 크고 오래된 서버 컴퓨터를 끌어냈다.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케이스 너머로 복잡한 회로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될까? 민주는 서버 컴퓨터의 포트들을 살펴보았다. 아스트라의 포트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툴킷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데이터 라우팅을 위한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선 연결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유선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아스트라가 조언했다. 민주는 아스트라의 회로도를 참고하며 서버 컴퓨터의 내부 회로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는 버려진 전선 조각들을 찾아내고 납땜 인두를 대웠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끊어진 회로를 잇고 필요한 부품들을 연결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의 땀방울이 맺혔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는 아스트라와 서버 컴퓨터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밤은 깊어졌고 재활용 센터는 더욱 고요해졌다. 오직 민준의 툴킷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와 납땜 인두의 열기만이 판잣집 안에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기계와의 소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일까?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민준의 마지막 납땜 작업이 끝났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스트라의 특수 케이블을 직접 제작한 중간 장치에 연결했다. 그리고 중간 장치를 서버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자, 이제 될까? 민주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스트라의 패널이 다시 한번 강하게 푸른빛을 발했다. 그리고 패널의 모든 문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 시도 중, 메인 서버 접속 중, 프로토콜 확인 중.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될 터였다. 그리고 연구소의 추격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패널의 빛이 멈췄다. 모든 문자가 사라지고 하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연결 성공, 메인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획득, 복원율 1%.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했어. 그때 아스트라의 패널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와 함께 새로운 정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민준의 머릿속에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는 나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프로메테우스, 그게 뭔데? 그리고 왜 내가 너의 마스터인 거지? 난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아스트라는 잠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는 듯 푸른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대답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국제미래기술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입니다. 공식 명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개발.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불멸에 가까운 생명체 복제 기술과 인류의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육체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멸, 생명체 복제, 의식 디지털화. 그것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결과물입니다. 나는 인간의 뇌파를 읽고 분석하며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특정 존재의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내 기억 상실과 네가 날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도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프로젝트 아담의 마지막 피실험자이자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이 연구소의 설립자인 강희한 박사의 아들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망치라도 맞은 듯한 충격이 찾아왔다. 강희한 박사의 아들, 그리고 프로젝트 아담의 피실험자, 그는 자신이 고아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기계는 자신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연구소 설립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했다. 아스트라는 민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지한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패널에 그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가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옆에는 아스트라와 똑같이 생긴 기계가 놓여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민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었다. 당신은 어릴 적 이 연구소에서 일어난 대재앙 속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당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셨고 나의 모든 핵심 데이터에 당신의 생체 정보를 연동하여 당신만이 나를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나를 통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은 강희한 박사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그의 모든 연구의 열쇠입니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사진 속의 어린 자신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잊혀진 과거, 거대한 진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아버지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대한 프로젝트의 설계자였다니, 대재앙이라니. 그게 뭔데?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지?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터 복원율이 낮아 상세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대재앙은 연구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연구원들이 사망했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실종.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실종되었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었다. 그럼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연구소는 왜 날 버렸지?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진 박사가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연구소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으며 당시 당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당신을 사망 처리했습니다. 이성진, 그 이름이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강태성이 언급했던 높은 분 중 한 명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모든 것을 은폐한 범인이라는 말인가? 민준은 아스트라의 패널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빗자루를 든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야 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야 하며 이 거대한 기계의 비밀을 풀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제야 선명하게 드러났다. 좋아. 아스트라, 나를 도와줘. 난 내 과거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스트라의 패널이 더욱 밝게 빛났다. 알겠습니다.
마스터, 나의 모든 기능을 동원하여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잔혹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왔다. 이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아스트라를 품에 안고 낡은 판잣집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희망의 빛인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빛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모든 비밀을 간직한 아스트라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와 아버지에 대한 강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아스트라를 품에 안고 재활용 센터를 벗어났다. 동이 트는 도시의 거리는 아직 한산했지만 그의 마음은 비로소 목적지를 찾은 듯 고요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아야 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야 하며 이 거대한 기계 아스트라가 품고 있는 비밀을 풀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스트라,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민주는 걷는 내내 물었다. 아스트라는 푸른빛을 깜빡이며 응답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 복원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장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제 미래기술연구소에 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연구소는 그에게 위험한 곳이었다. 강태성과 경비원들이 자신을 쫓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합니다. 나의 데이터는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핵심 데이터는 연구소에 통제해 있습니다. 그곳에 접근해야만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좋아, 그럼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해. 그는 아스트라를 안고 자신이 어릴 적 잠시 몸을 피했던 또 다른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지하 상가였다. 한때는 번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준만이 아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버려진 옷가지와 잡동사니로 가득 찬 낡은 창고. 그곳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 창고에 도착하자 민주는 아스트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낡은 침낭을 꺼내 아스트라를 덮어두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강희한 박사의 아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잃어버린 기억,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지만 아스트라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 자신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한 아주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던 이야기. 민준아, 넌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 세상이 널 필요로 할 거야. 그때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아스트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민주는 나지막이 물었다. 강희한 박사님은 천재적인 과학자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했으며 기술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원래 인류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그 기술을 악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성진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성진. 다시 그 이름이 언급되자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성진 박사가 모든 걸 망친 거야.
정확한 동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생명복제와 의식주입 기술을 독점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했습니다. 민주는 몸서리쳤다. 신이 되려 했다니. 그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광기였다. 내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하셨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강희안 박사님은 이성진 박사의 비윤리적인 계획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진 박사는 이미 연구소 내부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심어놓았고 강희안 박사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재앙은 바로 그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성진에 대한 깊은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성진이 지금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지. 그럼 그는 지금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대재앙 이후 모든 관련 데이터를 은폐하고 프로젝트를 재개하려 했을 것입니다. 나를 폐기물로 위장한 것도 나의 데이터가 복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구소로 달려가 이성진을 찾아내고 싶었지만 무모한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획이 필요했다.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 아스트라,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침투해야 할까? 국제미래기술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일부 접근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우회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스트라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스트라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컴퓨터 부품들, 해체된 로봇 장난감,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 그의 눈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다. 낡고 다른 표지의 세계 신화 이야기였다. 그는 책을 펼쳤다. 프로메테우스 신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았다.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 자. 민주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성진은 불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구나. 그는 책을 덮고 아스트라를 바라보았다. 좋아, 아스트라. 이제 우리가 진짜 불을 가져다 줄 시간이야. 진실의 불을, 마스터의 의지에 따르겠습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며칠 동안 민주는 그 낡은 창고에서 아스트라와 함께 연구소 침투 계획을 세웠다. 아스트라는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 도면과 직원들의 근무 패턴, 그리고 내부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민주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그는 또한 폐기된 전자제품들을 이용해 몇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작은 해킹 장치, 전파 방해기, 그리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까지. 그의 놀라운 기술력은 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는 밤이 되면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연구소 직원들의 행동 패턴, 경비원들의 순찰 주기,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외모를 위장하기 위해 낡은 작업복 대신 평범한 청년의 옷을 구해 입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였다. 어느 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민주는 아스트라를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이었다. 국제미래기술연구소의 거대한 건물은 밤하늘 아래 더욱 웅장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건물을 휘감고 있었고 겹겹이 쌓인 보안 시스템은 감히 침투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준비됐어. 아스트라 민준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스터, 나의 모든 시스템이 당신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침투 지점의 보안 레벨이 현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준은 아스트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라진 곳.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 잠긴 연구소 외곽 담장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아스트라가 연결된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연구소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붉은색 점들은 움직이는 경비원들을, 푸른색 선들은 레이저 감지기를, 그리고 노란색 구역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표시했다. 아스트라. 침투 지점은 민준은 나지막이 물었다. 지하 환기구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해당 구역의 경비 순찰 주기가 일시적으로 늦춰졌습니다. 3분 12초 후 진입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태블릿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3분 12초. 그의 심장이 고동쳤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지난 며칠간 아스트라와 함께 준비하며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정교한 침투 전문가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는 섬세한 컨트롤러가,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빛났다. 시간이 흘렀고 아스트라가 알렸다. 진입 개시. 민준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능숙하게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는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아스트라가 그의 머릿속에서 길을 안내했다. 직진. 그 다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민준은 아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거미처럼 몸을 웅크린 채 환기구를 기어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낡은 작업복이 거친 표면에 쓸리는 소리가 났다. 중간중간 환기구의 작은 틈새로 연구소 내부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오가는 소리, 기계가 작동하는 운궁거림을 들었다. 이곳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연구하고 그리고 사라진 곳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래로 통하는 좁은 통로에 다다랐다. 아스트라가 속삭였다. 이곳은 연구소 지하 3층입니다. 보안 레벨이 낮고 폐기물 처리 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과 가깝습니다. 민준은 통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발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 쌓인 기계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이곳은 연구소의 버려진 창고 구역인 듯했다. 아스트라, 우리가 뭘 찾아야 하지? 네가 말했던 부품은 어디에 있어? 민준은 물었다. 나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핵심 전력 코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연구소의 메인 서버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보안 시스템의 주 전원 코드를 우회해야 합니다. 메인 서버실. 민준은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확대했다. 지하 3층에서 메인 서버실까지는
여러 개의 보안구역을 통과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이었다. 연구소 직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철통 보안이었다. 생체인식을 어떻게 뚫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성진 박사의 생체인식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의 최근 사용 기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 생체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자녀 생체 신호, 민주는 의아했다. 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말기에 남아있는 미세한 생체 정보 흔적입니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성진의 사무실. 그것은 연구소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었다. 좋아. 그럼 일단 메인 서버실로 가는 길부터 뚫어야겠어. 메인 서버실에는 누가 있지? 현재 메인 서버실에는 야간 당직 경비원 2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자 1명이 추가로 근무합니다. 그는 베테랑 요원입니다. 민주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는 기습작전을 펼쳐야 했다. 아스트라, 경비원들의 시야와 동선을 예측해줘. 태블릿 화면에 경비원들의 실시간 움직임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야 범위가 붉은색 원으로 나타났고 순찰 경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민주는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지금입니다. 좌측 통로로 이동하십시오. 15초 후 레이저 감지기가 비활성화됩니다. 민주는 아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통로로 향했다. 15초가 지나자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붉은색 레이저 감지기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아스트라가 잠시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아스트라의 지시를 따랐다. 좁은 통로를 지나고 잠긴 문을 해킹 장치로 열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그는 마치 연구소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메인 서버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전자 잠금 장치로 봉쇄되어 있었다. 아스트라가 속삭였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해킹을 시도해야 합니다. 120초가 소요될 것입니다. 민주는 문 옆에 있는 작은 패널에 해킹 장치를 연결했다. 장치에서 희미한 전류음이 들려왔다. 그는 등 뒤로 접근하는 발소리를 감지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스트라, 누가 오고 있어? 경비원 1명이 당신의 위치로 접근 중입니다. 45초 후 도착합니다. 45초. 해킹 완료까지는 120초가 남았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아스트라, 경비원 시야를 잠시 교란시켜 줄 수 있어. 짧은 시간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10초간 시야 교란이 가능합니다. 10초면 충분해. 민주는 숨을 죽였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 끝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비원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아스트라가 외쳤다. 지금입니다. 연구소 내부의 모든 복도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강렬한 섬광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고 경비원은 눈을 가리며 휘청거렸다. 그의 무정의에서는 치지직하는 강한 노이즈음이 들려왔다. 민주는 그 10초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경비원의 뒤로 다가갔다. 경비원이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민주는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경비원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주는 쓰러진 경비원을 재빨리 낡은 상자 뒤로 끌고 가서 숨겼다. 그리고 다시 문으로 돌아왔다. 해킹 장치의 진행률은 70%를 넘어서고 있었다. 해킹 완료 20초 전 다른 경비원이 접근 중입니다. 30초 후 도착. 이번에는 해킹 완료 전에 경비원이 도착할 터였다. 민주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낡은 소화기가 들어왔다. 해킹 완료 10초 전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커졌다. 해킹 완료. 문이 열립니다. 아스트라의 외침과 함께 강철문이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민주는 재빨리 서버실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열린 문 뒤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이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쓰러진 동료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이봐, 거기 누가 있어? 경비원이 서버실 문 쪽으로 달려왔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경비원이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민주는 소화기를 들고 경비원의 얼굴에 분사했다. 하얀 가스가 경비원의 시야를 가렸고 그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서버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아스트라를 통해 내부 잠금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단단히 잠겼다. 서버실 안은 거대한 서버 장치들의 운궁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수많은 케이블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푸른색과 녹색의 LED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공기는 차가웠고 기계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성공했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메인 서버실 내부로 진입 성공. 이제 핵심 전력 코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여 복원율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는 서버실 내부를 살폈다. 거대한 서버렉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는 아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핵심 전력 코어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능숙하게 서버들을 살폈다. 이곳에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아버지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메인 서버실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핵심 전력 코어를 찾아 헤맸다. 거대한 서버 렉들 사이를 오가며 아스트라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다.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과 웅웅거리는 작동음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서버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기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스트라,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너무 복잡해.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구원은 이 서버실의 가장 깊숙한 곳, 보안 레벨 5 구역 내에 있습니다. 접근하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성진 박사의 개인 인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민준의 태블릿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결국 이성진의 생체 인식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금 태블릿 지도를 확인했다. 메인 서버실 안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 그곳에는 어떤 경비원도 없었지만 그만큼 침입자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철저할 터였다. 그는 아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보안 레벨 아웅구역의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육중한 강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옆에는 지문 인식기와 망막 스캐너, 그리고 음성 인식 장치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완벽한 철통 보안이었다. 이걸 어떻게 뚫지 이성진 박사의 생체 정보를 직접 얻을 수는 없어. 민주는 난감했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성진 박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녀 생체 신호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곳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최소 4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5분.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버실 내부에는 숨을 곳이 많았지만 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아까 그가 쓰러뜨린 경비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원 병력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좋아, 해보자. 내가 시간을 벌게. 민주는 결심했다. 아스트라는 즉시 이성진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녀 생체 신호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캔되고 있었다. 그동안 민주는 서버실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의 눈에 몇몇 낡은 냉각 장치와 전력 분배기들이 들어왔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경고 외부에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약 30초 후 문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가 급박하게 알렸다. 30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민주는 재빨리 낡은 냉각 장치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장치에 연결된 두꺼운 케이블을 뽑아냈다. 그리고 전력 분배기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서버실 내부의 전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적들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쾅, 쾅 하고 울려 퍼졌다. 강철문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력 분배기의 회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고의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켜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으려는 속셈이었다. 자녀 생체 신호 추출 60% 완료. 2분 남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이 자식,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강철문이 완전히 파손되었다. 강태성과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버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레이저 총이 들려 있었다. 저기다 잡아. 강태성이 민준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민준은 몸을 숙여 서버렉 뒤로 숨었다. 그들이 총을 발사하자 푸른색 레이저 광선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전력 분배기의 마지막 연결을 끊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 내부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거대한 서버들의 웅궁거림도 멈췄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경비원들은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젠장 무슨 짓이야. 전원을 복구해. 강태성이 소리쳤다. 자녀 생체 신호 추출 95% 완료. 10초 남았습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아스트라의 희미한 푸른빛에 의존하여 움직였다. 그는 서버실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부한 레벨 하프 구역문으로 달려갔다. 믹 하는 소리와 함께 태블릿에 이성진의 생체 정보가 성공적으로 추출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생체 신호 추출 완료. 인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민주는 재빨리 태블릿을 보안 구역 문 옆의 패널에 연결했다. 아스트라가 추출한 이성진의 생체 신호를 문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패널의 지문 인식기와 망막 스캐너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그때 경비원들이 비상 랜턴을 켜고 민준의 위치를 찾아냈다. 레이저 총구가 그를 향했다. 꼼짝만 안 그러면 쏜다.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패널에서 삑삑 하는 소리와 함께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다. 인증 50%, 80%, 99%. 인증 완료문이 열립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열리는 문틈으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뒤에서 날아온 레이저 광선이 그의 발뒤꿈치를 스쳐 지나갔다. 잡아놓치지 마. 강태성의 절규가 서버실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재빨리 내부 잠금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닫혔고 뒤에서는 강태성의 욕설이 들려왔다. 보안 레벨 5 구역 내부는 더욱 정교하고 깔끔했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 속에 푸른빛을 내는 거대한 코어가 떠 있었다. 그것이 아스트라가 말했던 핵심 전력 코어였다. 코어 주변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공중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홀로그램처럼 떠다녔다. 민주는 코어를 향해 다가갔다.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였다. 핵심 전력 코어 발견. 이제 나를 이곳에 연결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가방에서 아스트라를 꺼내 유리관 옆에 있는 거대한 연결 포트에 연결했다. 아스트라의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지더니 거대한 전력 코어와 동일한 주파수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두 코어가 서로 교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스트라의 패널에서 폭발적인 푸른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민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화려하고 따뜻했던 집, 그리고 다정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의 얼굴, 연구실에서 함께 로봇을 만들며 웃던 기억,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 연구소가 흔들리고 불길이 치솟는 모습,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버지의 필사적인 외침, 민준아 도망쳐 아들아, 그리고 이성진의 냉혹한 미소, 아버지의 피 묻은 손이 자신을 밀어내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잃어버렸던 과거가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대재앙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성진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프로젝트를 강탈하기 위해 일으킨 고의적인 폭발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스트라를 자신의 생체 정보와 연동시켰고 모든 진실을 아스트라 안에 봉인했던 것이다. 이성진. 민준의 입에서 분노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변했다. 아스트라의 모든 패널에서 푸른빛이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모든 시스템 활성화 완료. 메인 데이터베이스 복원율 100%. 나의 마스터. 모든 진실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민주는 이성진의 사무실로 향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확인했다. 복수심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진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손에 들린 아스트라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그의 미래였고 진실을 향한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민준의 눈은 이성진의 사무실이 있는 연구소 최고층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과 이성진의 비열한 웃음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만 했다. 마스터. 이성진 박사의 사무실은 연구소 1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안 레벨은 최고 단계입니다. 모든 통로에는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의 사무실 문은 지문, 망막, 그리고 음성인식 3중 보안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가
민준의 태블릿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민준은 낮게 읊조렸다. 그의 손에는 아스트라의 케이블이 연결된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아스트라와 함께 모든 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었다. 민준은 서버실을 나와 가장 가까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서버실 문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가 계단으로 이동하는 동안 연구소 내부에 경보가 울리고 모든 경비 시스템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었을 터였다. 비상계단은 불이 꺼져 어두웠지만 민준에게는 익숙한 어둠이었다. 그는 한 칸 한 칸 빠르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아스트라가 복원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며 더 나아가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위대한 기술. 하지만 이성진은 그 기술을 불멸이라는 허황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 했다. 그는 강이한 박사의 모든 업적을 가로채고 그를 제거하여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아들아, 이 기술은 절대 악인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반드시 지킬 것이었다. 15층에 다다르자 계단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무전소리가 들려왔다. 아스트라가 알렸다. 복도에 경비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병력이 계단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아스트라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켰다. 연구소 전체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킵니다. 15초간 경비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구역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문이 열렸다. 동시에 15층 복도의 모든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경비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전원이 나갔어. 비상등 켜. 민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미리 파악해둔 경비원들의 위치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 제압했다. 1명, 2명, 그리고 마지막 1명까지. 순식간에 3명의 경비원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훈련된 특수 요원 같았다. 네트워크 교란 5초 전 이성진 박사의 사무실 문으로 향하십시오. 민준은 쓰러진 경비원들의 무정의를 발로 부셨다. 그리고 이성진의 사무실 문으로 달려갔다. 15초가 지나자 다시 복도에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미 민준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쓰러진 경비원들과 함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성진의 사무실 문은 거대한 금고 문처럼 보였다. 민준은 태블릿을 문 옆에 패널에 연결했다. 아스트라가 그의 지시에 따라 문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지문 인식 시스템, 우회, 시작, 망막 스캔 데이터 생성 중. 음성 인식 패턴 분석 중. 그때 복도 끝에서 엄청난 수의 경비원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방탄복을 착용한 특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다. 강태성이 선두에 서서 소리쳤다. 이놈 드디어 잡았다. 감히 연구소를 침입하다니. 발포 준비.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해킹 중인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해킹 진행률이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30%, 40%. 이성진 사무실은 건드리지 마라. 그 안에 기밀이 있어. 당장 저놈만 잡아. 강태성이 소리쳤다. 민주는 자신의 몸이 모든 위협을 막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적들을 마주보았다. 어서 와. 나를 막으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경비원들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탕 하는 총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총알을 피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몸을 숨기면서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스트라는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했다. 해킹 70%, 완료 음성 인식 패턴, 거의 분석 완료 15초 남았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든 채로 복도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았다. 그들의 총알이 벽에 박히고 스파크가 튀었다. 그의 등 뒤로는 이성진의 사무실 문이 해킹되고 있었다. 젠장 저 자식 뭘 믿고 저렇게 설치는 거야. 강태성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 순간 아스트라가 외쳤다. 음성 인식 패턴, 분석 완료, 최종 해킹 완료 문이 열립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이성진의 사무실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열리는 문틈으로 몸을 날렸다. 거의 동시에 수십 발의 총알이 그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사무실 안은 넓고 깔끔했다. 한쪽 벽면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과 최고급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성진 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민준을 발견하고 차갑게 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쓰레기 청소부가 말이야.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군. 이성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민준의 아버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잔인했다. 민준은 이성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이성진은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었다. 죽였다고 하니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야. 구시대적인 윤리의식에 갇혀서 위대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 난 그저 걸림돌을 제거했을 뿐이야. 그의 말에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위대한 발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육이 위대한 발전이야. 넌 아버지를 배신했어. 모든 연구원들을 죽였어. 배신이라니. 난 그저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어차피 그들이 죽지 않았더라도 내게 방해만 됐을 뿐이라고. 그리고 너, 강희한의 쓸모없는 아들. 네가 살아남은 게 실수였지. 이성진은 조롱하듯 웃었다. 민주는 아스트라가 연결된 태블릿을 이성진에게 겨눴다. 내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거야. 아스트라가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거라고. 이성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태블릿과 아스트라를 보고 경악했다. 아스트라, 설마 네가 아스트라를 되살린 건가? 말도 안 돼. 그건 분명히 폐기됐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네가 폐기하려 했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여기에 남겨두셨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을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성진은 재빨리 책상 아래에 숨겨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천장에서 쇠창살이 내려오면서 민준의 퇴로를 막았다. 동시에 사무실 전체가 비상 경보음으로 가득 찼다. 내 놈이 모든 걸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이성진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장 아스트라를 파괴해. 안 그러면 내 놈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사무실 벽면 곳곳에서 작은 로봇 팔들이 튀어나왔다. 로봇 팔에는 정의 충격기와 날카로운 드릴이 장착되어 있었다. 민주는 위협을 감지하고 아스트라를 꽉 껴안았다. 날 파괴하겠다고 웃기지 마. 난 네가 모든 진실을 감추지 못하게 할 거야.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빛은 이성진과 로봇 팔들을 번갈아가며 날카롭게 응시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